지난해 4월 연세대학교 병원 주변의 서울 거리는 아직도 봄바람이 차가웠다. 매서운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강지은은 여자 화장실 칸 안에 서서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줄의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차가운 타일이 등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 안았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25살, 로스쿨 3학년,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그녀의 인생이 이 작은 두 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다. 아기야, 정말 여기 있는 거야.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다.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함을 느끼려 애썼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 민재였다. 3년째 사귀는 연인,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만난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논쟁 동아리에서 함께 준비하던 밤늦은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자연스러웠다. 화려한 이벤트나 드라마틱한 고백은 없었다. 그냥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고 시험 기간에 서로 커피를 사주고 지쳐 쓰러질 때 서로를 기대는 그런 사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회하지 않아. 이건 사랑의 결과야. 실수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 꼭 말해야 해. 지금 당장 칸 문을 열고 나오자.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그녀를 비췄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핸드폰을 꺼내 민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어디야? 나 지금 사무실인데 곧 퇴근할게.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지은은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오빠,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 민재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병원? 어디 아픈 거야? 괜찮아. 나 지금 바로 갈게. 아픈 건 아니야? 그냥 꼭 만나서 말해야 할 얘기야. 오늘 저녁 우리 자주 가는 카페에서 어때? 응, 알았어. 지은씨, 내가 먼저 갈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은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 오빠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재의 뒤에는 박혜진이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민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강남지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혜진 씨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민재는 이제 검사야. 아내도 그에 맞는 집안에서 골라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의사 집딸, 약사 집딸, 혹은 로펌 가문의 딸들 늘 그런 이야기만 했다. 지은의 집은 달랐다. 아버지 강태우는 법원 공무원으로 검소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늘 조용히 딸을 지켜주었고 절대 자신의 직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지은도 아버지의 위치를 이용해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재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의 검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멍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민재가 좋아했던 흰색 니트를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만약 오빠가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지?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앤드웨이, 강해야 해.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녁 7시 한강변에 있는 익숙한 카페,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민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2잔의 핫라떼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민재가 일어나 미소 지었다.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꼭 쥐었다.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오빠, 나 임신했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이 살짝 흔들렸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진짜야? 병원에서 확인한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검사 결과를 꺼내 건넸다. 민재는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놀람 화살표, 당황 화살표,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지은아,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네? 민재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무서워. 오빠가 싫어할까봐. 집에서 반대하면 어쩌나 해서. 민재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싫을 리가 있겠어.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약속할게. 하지만 지은은 민재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요즘 예민하시거든. 나 검사됐다고 여기저기 자랑하시면서 민재는 이제 명문가 딸과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계속 맞선 보자고 하셔. 나도 한 번 갔었어. 인사만 하고 나왔지만 이번 일 말씀드리면 엄마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는 어머니 앞에서 늘 약했다. 충돌을 피하고 화해를 택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건 그들의 미래였다. 아이의 미래였다. 오빠가 말해줄 거지? 우리 같이 설득할 수 있지? 지은이 간절하게 물었다. 민재는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응, 내가 말할게. 믿어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오빠를 믿어야 해. 우리 사랑을 믿어야 돼.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 강태우가 책을 읽고 계셨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왔니? 밥 먹었어.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강태우는 책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그래, 말해봐. 아빠 듣고 있을게.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아빠는 민재 오빠예요. 다음 주에 집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 얘기하려고 해요. 강태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의 깊은 사랑과 아주 살짝 스치는 차가운 빛이 있었다. 지은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 확실하니? 네, 민재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키고 싶어요. 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내 결정 존중해? 하지만 상대방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네가 상처받는 거 못 봐. 지은은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빠, 저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뒤 강태우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이 민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자료였다. 강태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약 네가 내 딸을 울린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몰랐다. 조용히 다가오는 폭풍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을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후 강지은은 반쯤 꿈속에 있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을 배에 올렸다. 아직 형체도 없는 작은 생명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기분 어때? 밥 잘 챙겨 먹어. 엄마한테 곧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지은은 그 글자 사이로 점점 커지는 망설임을 읽을 수 있었다. 민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갓검사로 임용된 밝은 미래를, 그리고 박혜진이 아들 주위에 쌓아 올린 화려한 세계를 잃을까봐 지은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로스쿨 공부에 매달리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몰래 임신 관련 책을 사 모았다. 밤마다 거울 앞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재네 집은 부유하고 권력도 있었다. 반면 지은은 평범한 로스쿨생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법원 공무원? 특별히 자랑할 만한 배경은 없었다. 저런 집에서 나 같은 애를 받아줄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다. 그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흰색 긴 소매 원피스를 골랐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이 드는 옷.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예쁘게 보일 필요 없어. 진심만 전하면 돼. 배를 쓰다듬자 손이 떨렸다. 오늘은 꼭 말해야 돼. 숨길 수 없어. 민재가 차로 데리러 왔다.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은 완벽한 젊은 검사였다. 지은이 채 타자. 민재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민재가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다.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말해줄 거지? 민재는 앞만 보며 대답했다. 근데 엄마가 좀 예민하시니까 일단 인사부터 하고 분위기 봐서 말할게. 너무 서두르지 마.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오늘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배에 손을 얹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할게. 너를 위해서. 차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멈췄다. 내부는 고급스러웠지만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다. 지은은 민재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민재의 손은 차가웠다. 안내를 받아 구석진 방으로 들어서자 박혜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붉은색 한복을 입은 혜진은 화려한 장신구를 치장하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렸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 이동혁이 앉아 있었고 민재의 여동생 이수미는 진한 화장을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혜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칼날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지은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일어서지도 않았다. 앉아. 민재가 지은의 의자를 빼주고 옆에 앉았다. 방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갈비구이, 김치찌개, 신선한 해산물.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름이 강지은이라고 했지. 민재가 말하길 로스쿨 다닌다고 하던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학년이에요. 곧 변호사 시험 볼 예정입니다. 혜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쳤다. 곧 본다고? 그러니까 아직 취업도 안 한 거네. 학생 신분이야.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지은이 공부 진짜 잘해요? 곧 합격할 거예요. 혜진은 아들을 한번 흘겨보고 다시 지은을 봤다. 잘하면 좋지. 근데 우리 민재는 이제 검사야.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잖아. 아내감은 그에 맞는 집안에서 골라야지. 요즘 의사 집 딸, 약사 집 딸, 로펌 집안 딸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억지로 웃었다. 네, 이해해요? 열심히 할게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빠는 법원에서 근무하세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법원, 공무원이라는 거지? 집안이 평범하네. 이동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괜찮아.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민재가 검사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수민이 갑자기 킥킥 웃었다. 오빠? 언니 완전 평범해 보이네. 오빠 커리어에 지장 안 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혜진은 계속 비아냥거렸다. 로스쿨 몇 년 다녔어. 변호사 시험 진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애들이 몇 번 떨어지던데. 우리 민재 얼마나 바쁜지 알아? 검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잘 챙겨줘야지. 남편한테 부담만 주면 안 되지? 지은은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말할수록 목이 메었다. 음식은 식어갔다. 결국 메인 요리가 올라왔을 때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르신, 할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손을 올렸다. 저 임신했어요? 민재 오빠랑 책임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이동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수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뭐라고? 임신... 지은은 다시 말했다. 작지만 분명하게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기를 지키고 결혼하고 싶어요. 혜진이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진심,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재를 노리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냐. 가난한 집 애가 검사 남편 잡겠다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우린 실수로 하지만 후회 안 해요. 혜진이 지은 앞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으로 지은의 얼굴을 가리켰다. 책임. 너 돈이 어디 있어? 학생 주제에 우리 민재 월급으로 애 키우겠다고? 꿈도 꾸지 마. 민재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랑 지은이 진짜 혜진이 아들을 노려봤다? 입 닥쳐. 너 바보야. 검사 됐다고 들떠서 이런 애한테 걸려들어? 내가 얼마나 맞선 주선했는데 너 다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임신이라니?
지은은 민재를 봤다. 보호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이 다시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잘 들어. 당장 낙태하고 민재 인생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네 인생 망가뜨릴 거야. 너 따위가 뭔데 감히. 지은은 몸을 떨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저 낙태 안 해요? 아기 지킬 거예요. 민재 오빠 사랑해요. 혜진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었다. 쫙. 천둥 같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지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머리가 옆으로 획 꺾였다. 네가 감히 우리 민재 앞길 막아.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마지막으로 봤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은은 몸을 돌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차 타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간 뒤에야 받았다. 민재, 엄마가 날 때렸어. 상대방은 침묵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엄마 설득할게. 지은은 힘없이 웃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더 참아? 오빠는 날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전화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았다. 강태우가 달려왔다. 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을 보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누가 때렸어. 지은은 흐느꼈다. 민재 오빠 엄마가 날 창렬하고 낙태하라고. 민재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태우는 딸을 끌어안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무서웠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너 상처받게 두지 않을게. 지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몰랐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강지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이 다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마를 만큼 흘러버린 탓이었다.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뺨에 남은 손자국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진짜 아픔은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민재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자는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마치 지은과 아이의 존재 자체가 숨겨야 할 치부인 것처럼 지은은 배에 대고 속삭였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더 이상 민재를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을 탓했다. 너무 믿었고, 너무 약했고, 너무 꿈을 꿨던 자신을.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랑 너 둘뿐이야. 강태우는 딸방 문 밖에 서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20년 넘게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과 고통을 봐왔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자신의 유일한 딸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 이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그것도 검사 아들 하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집안에서 다음날 아침 강태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오래전부터 모아둔 자료가 떴다. 지은이 민재에 대해 처음 말했을 때부터 조용히 수집해온 것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관이었고 법을 믿었다. 하지만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다. 그는 오랜 동료인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판사님, 강태우입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동혁 씨 회사 최근 3년 세무자료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 징후가 보이네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있는 김 검사에게 전화했다. 김 검사님, 강태우입니다. 박혜진 씨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어요. 다단계 투자 관련 피해자 규모가 꽤 큽니다. 정식 보고서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 감찰부에 전화했다. 도 검사님, 강태우입니다. 이민재 검사 관련 정보입니다. 가족 범죄 은폐 의혹이 있어요.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분노도 쾌감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누굴 파괴하는 게 아니야. 법이 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이틀 후 박혜진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지은은 망설였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다가 일이 더 커질까봐. 결국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탔다. 배를 살짝 감싸며 속으로 다짐했다. 울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강남 고급 아파트, 문이 열리자 혜진이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다. 안에는 이동혁과 수민이 앉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법정처럼 무거웠다. 혜진이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지은이 앉자 혜진이 종이 한 장을 밀어냈다. 이거 서명해. 낙태하고 민재랑 헤어져? 5천만 원 줄게. 그 정도면 당분간 살 수 있겠지? 지은은 종이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돈 필요 없어요. 민재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킬 거예요. 혜진이 비웃었다. 사랑? 그게 뭔데? 너 같은 실패자 학생이 우리 민재한테 붙잡고 늘어지려는 거잖아. 민재는 검사야.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고. 지은의 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안 맞는다고요? 뺨 때리고 창녀라고 부르고 낙태하라고 강요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아기 지킬 거예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진의 눈이 뒤집혔다. 벌떡 일어나 다시 손을 들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뒤로 물러났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아이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동혁이 끼어들었다. 진정해. 아가씨, 다시 생각해봐. 우리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소리쳤다. 당장 나가. 다시는 민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기야, 이제 아무도 우리 해치지 못하게 할게. 폭풍이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이동혁 씨 회사에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최근 3년 장부 전부 제출하세요. 이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요? 왜 갑자기 세무조사예요? 세무공무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탈세와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확인해야죠. 같은 시각 박혜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혜진 씨, 계좌의 의심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다단계 투자 관련입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 혜진은 손이 떨렸다. 저는 몰라요. 누가 소개해줘서.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다. 민재는 검찰 감찰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민재 검사님, 가족범죄 은폐 의혹 관련 조사가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렸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혜진은 울먹였다. 엄마도 몰라? 아빠 회사에 세무조사 왔고 내 계좌도 얼어붙었어. 민재야, 너라도 어떻게 좀 해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너희 아빠 뭐 하시는 분이야? 왜 이런 일이?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빠는 법원에서 일하세요. 그게 다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조금의 통쾌함을 느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민재는 미치기 직전이었다. 조사 끝에 알게 되었다. 지은의 아버지 강태호는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지은이 아빠가 대법원 재판장이야?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혜진은 주저앉았다.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지? 그날 저녁, 혜진은 지은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택시를 탔다.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지은이 문을 열었다. 혜진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뭐 하러 오셨어요? 혜진은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미쳤었어? 제발 아빠한테 말 좀 해줘. 지은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뺨 때릴 때, 창녀라고 부를 때, 낙태 강요할 때, 그때는 뭐였어요? 혜진은 흐느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민재, 우리 아들 검사잖아? 제발 망치지 말아줘. 지은은 피식 웃었다. 검사, 그게 다예요? 내가 맞을 때 민재 오빠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해요? 그때 강태호가 안쪽에서 나왔다. 정장을 차려입고 재판장 배지가 빛났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혜진은 그를 보자 온몸이 굳었다. 재판장님? 태호는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 혜진은 후들거리며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발 우리 가족 좀 봐주세요. 민재 때문에. 태호는 비웃듯 말했다. 봐주라고?
법은 봐주지 않아. 집행할 뿐이야. 딸을 때린 건 개인적 범죄. 징계로 끝낼 수 있어. 하지만 탈세, 횡령, 불법 투자, 그건 내 업무지. 혜진은 다시 무릎 꿇었다. 제발 민재라도. 태우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야. 돌아가. 법적 절차는 계속될 거야. 그는 몸을 돌려 지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혜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췌하고 처량했다. 진짜 폭풍이 왔다.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내려다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기야, 이제 거의 끝났어. 엄마가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 그녀는 몰랐다.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태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씨 일가는 이제 진짜 결과를 마주할 터였다. 폭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빠르고 잔인하고 용서 없는 방식으로 왔다가 사라졌다. 마루대 피고 없는 재판에서 선고되는 판결처럼 3개월 만에 아들이 검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이씨 일가는 산산조각 났다. 하나하나 벽돌이 무너지듯 이동혁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거래처들은 일제히 손을 뗐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동혁은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다 탄 담배를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지?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탈세와 대규모 횡령으로 3년 실형, 추가로 5년 집행유예. 압송되는 날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걸어갔다. 박혜진 한때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고급 한정식집에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던 여자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명품 가방과 보석은 경매로 팔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됐다.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은 홀쭉했다. 매일 저녁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지만 TV는 켜지 않았다. 강지은의 뺨을 때렸던 순간이 떠올랐다. 네가 감히 우리 민재 앞길을 막아? 그때 했던 말, 이제야 알았다. 앞길이 막힌 건 민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이수민 한때 지은을 내려다보며 평범하다고 비웃던 여동생은 이제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력서는 어디서나 떨어졌다. 가족의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한때 대기업 사무실에서 정장 입고 커피 마시며 일할 꿈을 꾸던 그녀는 이제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있었다. 늦은 밤 젊은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올 때마다 지은이 떠올랐다. 언니가 맞았어. 수미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탈의실에서 혼자 울었다. 작게 중얼거리며. 그리고 이민재 가족의 자랑이었고 지은에게 책임질게라고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되지 못했다. 가족 범죄 은폐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잘못을 묵인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피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안 다 비리야. 검사가 어떻게 어머니가 불법 투자에 연루된 걸 몰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밤마다 작은 원룸에서 소주를 마시며 옛사진을 봤다.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 울었다. 직위를 잃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기 때문에 비 오는 밤 민재는 만취 상태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끝에 받았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뭐야?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목이 메었다. 지은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비겁했어. 널 지키지 못했어.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 근데 결국 다 잃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달라질게. 약속할게. 상대방은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 오빠, 다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핸드폰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비겁함과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강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지은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분만실 밖에서 강태호는 손을 꽉 쥐고 기다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손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내 엄마처럼
지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지친 몸으로도 빛났다. 딸을 내려다봤다. 민재를 닮은 크고 동그란 눈, 속삭였다. 우리 아가, 엄마가 좋은 삶을 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지은은 다음 시험에서 로스쿨에 합격했다.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키우며 피곤했지만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학교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아, 좀 쉬어. 내가 노트 정리해줄게. 지은은 웃었다.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1년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 날 딸을 안고 폴짝폴짝 뛰었다. 기쁨에 울었다. 강태호는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잘했다. 우리 딸.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선택했다. 자신처럼 모욕당하고 맞고 버림받았던 여자들을 돕고 싶었다. 첫 사건은 임신한 여성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하고 쫓겨난 케이스. 서류를 보자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그녀는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도와줄게. 너랑 네 아기는 괜찮아질 거야. 지은의 노력으로 그 여성은 승소했다. 아이 양육권과 배상금을 받았다. 의뢰인이 울면서 안겼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이제 말하고 싶어? 너 혼자가 아니야. 지은의 삶은 이제 소박하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아침이면 딸에게 우유를 타주고 작은 거실에서 함께 놀았다. 저녁이면 딸을 안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강태호는 늘 옆에서 지켜봤다. 따뜻한 미소로. 어느 저녁 지은이 딸방을 꾸미고 있을 때 태호가 물었다. 행복하니? 지은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안았다. 네, 아빠. 아빠가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짜 복수는 누굴 파괴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반짝였다. 알아요. 아빠, 나 해냈어요. 봄이 왔다. 한강변 벚꽃이 만개했다. 지은은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다. 딸은 유모차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타인의 눈물도 상처도 없었다.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걸었고 자신만의 봄을 만들었다. 뒤에는 이씨 일가가 후회 속에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앞에는 그녀의 길 넓고 밝고 온전히 그녀의 것. 지은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엄마처럼 강해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시작이었다.